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굉장히 고난도를 막 던져주고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자, 읽어보세요. 한번 가볍게. 사건, 경우의 수. 됐어요. 넘어가. 합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은 뭐냐? 경우의 수를 셀 때 더해서 따지는 게 합의 법칙이야. 끝. 그럼 곱의 법칙도 있어. 그럼 곱의 법칙은 뭐야? 경우의 수를 셀 때 곱해서 따지는 게 곱의 법칙이야. 끝. 그 우리 이제 뭐가 궁금하냐? 간혹 이제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요? 이 경계를 헷갈려 하거든요. 곱할 때는 언제고 더할 때는 언제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과에 쓰여져 있는 표현으로는 더할 때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저게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여러분이 분류하면은 합이에요. 분류한 거는 다 합의 법칙으로 하셔야 돼요. 니네 앞에서 절대값 문제 풀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죠? 분류하는 거는 다 합이에요. 분류를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다 합으로 하시는 거라고. 분류. 더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곱의 법칙은 교과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동시에라는 표현 속 조심하는데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연달아, 잇따라 요렇게 발생할 때 이때 곱의 법칙을 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곱의 법칙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분류하면은 요거는 합이라 그랬죠. 요거는 합. 그죠? 곱은 뭐냐면은 그 분류된 거 안에서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거기에서는 곱. 이거 기준 애매하지 않아요.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면은 곱하는 거고 또는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은 이거거나 저거 분류가 돼 있으면 합인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적당량의 문제만 풀어보셔도 아마 경험적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요. 이렇게 주기도 하겠지만 여기 또는 써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합이죠. 당연히 합. 근데 이런 거네. 모자가 3종류 있고 신발이 4종류 있는데 각각 하나씩 사야 된대요. 그럼 모자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당연히 3가지. 신발이? 그럼 얘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거야. 이게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더해요 곱해요? 이거를 곱하는 거고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자 모자 있고 신발 있어. 자, 네가 가서 살 거요. 근데 모자가 3종류 있어. A, B, C. 자, 신발이 가나다라 있어. 가나다라. 자, 그럼 네가 모자를 A를 샀어. 그러면 그때 신발을 뭘 살 수 있어? 가나다라요. 그죠? 모자를 B를 샀어. 너 그때 신발 뭐 살 수 있어? 가나다라요. 모자를 C를 샀어. 너 신발 뭐 살 수 있어? 가나다라요. 그럼 전체 몇 가지야? 3방.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걸 어떻게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세는 거고. 초등학생 중에. 어떤 아이는? 여기 4개 있고 여기도 4개 있고 4개 있으니까 4개가 3번이니까 4 곱하기 3 곱셈으로 구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다 있는 거야. 합은 어디야? 합의 법칙은 아까 얘기했잖아. 분류하면 합의 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윗줄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가운데 몇 가지야? 4가지잖아. 맨 밑에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럼 4, 4, 4 곱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분류했으니까 더하는 거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라고. 그럼 곱의 법칙으로 푸는 건 뭐냐? 곱의 법칙으로 푸는 거는 야 모자 고르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 다음에 연달아 신발 사는 거 아니야? 4가지잖아. 신발이 4가지. 그래서 곱하는 거. 똑같은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곱의 법칙으로도 합의 법칙으로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냥 이야기. 쉽죠? 자, 합의 법칙. 자,
주사위 두 번 던졌습니다. 3배수 또는 5배수 나오는 겁니다. 합이. 자, 3배수 뭐 있어요? 분류하셔야죠. 3, 6, 9, 12 있죠? 3 되는 거 뭐 있어요? 1, 2, 2, 1 있어요. 6 되는 거 뭐 있어요? 1, 5, 2, 4, 3, 3, 4, 2, 5, 1 있죠? 지금은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는 거고 소수령 아니면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죠? 자, 9는 뭐 있어요? 3, 6, 4, 5, 6, 이렇게 있겠죠? 12는 6, 6. 그래서 몇 가지? 여기 2가지,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 1가지 다 더하시면 되죠. 7, 5, 12가지네요. 그죠? 그럼 5배수 되는 거는 5, 10, 15 어차피 없잖아. 그죠? 5 되는 거 뭐야? 1, 4. 그지? 2, 3, 4까지 있겠지? 지금 요럴 거 세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소수령 아니면 굳이 다 쓸 필요 없잖아. 10 되는 거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4, 6부터 되죠. 4, 5, 6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4개, 3개, 몇 개? 7개. 근데 3배수 또는 5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경우의 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니네 경우의 수 몇 학년 때 배워? 중2 때 배우잖아. 그 앞으로 가면 초등학교 때 배워 안 배워 경우의 수? 배워. 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나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나 다 똑같아요. 학년이 높아지면은 뭐 대단히 어려운 걸 배울 줄 알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대신 세는 방법 중에서 약간 특이한 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 자연수 XYZ에 대해서 다음에 해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앞에서 참고로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우긴 했어요. 이름 아시는 분들은 알아둬야 되겠죠? 부정방정식. 미지수 3개, 식 하나니까. 자,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려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똑같이 하는 거. 누구부터 따진다? 개수 큰의 기준으로 찾는 게 좋다. 이겁니다. 분류만 똑바로 하시면 되죠. Z는 0일 때부터, 자연수네요. 자, Z가 1일 때부터 하시면은 X 더하기 2Y는 얼마? 10이에요. 써놓고, 그 다음에도 큰 애부터, Y부터 찾으면 되죠. 자, Y 1 되죠? 2 되죠? 3 되죠? 4 되죠? 5 안 돼요. X 따질 필요 없죠? 그냥 몇 쌍? 4쌍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깔끔하게 분류해서 세시면 돼요. Z가 2면 X 더하기 2Y는 2, 3은 6 넘어가서 7이에요. 그럼 Y가 1 되죠? 2 되죠? 3 되죠? 3쌍.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지금 뭐 개수 세는 방법에서 배워야 될 게 있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풀라 그래도 정답률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이식 쓰는 거나 똑바로 보시고 쉽다고 과도하게 암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분류 기준 똑바로 잡아가면서 풀어라 이거죠.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3, 3은 9 넘어가면 4입니다. Y 1 되죠? 2도 안 되네요. 한 개밖에 없어요. Z가 4면은 X 플러스 2Y는 4, 3, 12, 1이에요. 없어요.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쉬운 문제들 푸는데 또 잘 풀린다고 또 건방지게 암산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분류 기준 똑바로 해서 하세요. 쉬운 문제를 풀든 어려운 문제를 풀든 동일한 풀이를 하시는 게 실력이 좋은 겁니다. 넘어가서 자, 100의 자리는 3의 배수고요. 10의 자리는 짝수고요. 1의 자리는 소수임. 3자리 자연수는 몇 개 있네요. 그럼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3배수니까 뭐뭐 쓸 수 있어요? 369 쓸 수 있죠? 3개. 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 근데 이거 니네가 어? 4개야?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짝수인데 그럼 짝수는 몇 개? 5개. 왜 바뀌었어? 짝수니까 뭐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0, 2, 4, 6, 8 이렇게 5개입니다. 0도 짝수. 0도 홀짝을 구분해야 된다면 0도 짝수. 소수 뭔지 알죠? 4개. 2, 3, 5, 7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지수는 3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틀리겠어요 설마. 자 2번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입니다. 직접 해보라는 소리 아니죠? 그죠? 야 전개를 한다는 건 얘네가 무슨 의미냐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문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거를 다 곱한 게 항이거든. 그럼 결국엔 니네가 여기에서 선택권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2가지, 2가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택하고 여기서 또 택하고 여기서 또 택하는 거죠. 연달아 잇따라 고배 법칙이죠. 이런 거는 짠짠 하시고 이런 게 어렵진 않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죠. 약수의 개수. 방학 때 배웠는데 많아. 알아? 어떻게 그 약수의 개수? 일 필기하세요. 자, 2단계로 쓰라 그러죠. 1, 2. 1 뭐 한다? 소인수 분해한다. 1번은 소인수 분해. 그리고 2번은 빨리 써! 1 더해서 곱한 가르친 대로 얘기를 하세요. 지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뭐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소인수의 뭐라고요? 넌 뭐라고? 네? 자꾸 댕겨? 각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도 둬야 되겠지만 중학교 때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해봅니다. 108 소인수분해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소인수분해 못하면 작사가 나는 거고. 108 소인수분해하면 뭐래 밑에? 눌러봐. 밑에 뭐래 소인수분해하면 108 저 어디다 썼어 쟤. 나 미치겠어 얘 진짜. 얘 예제 3번에다 썼어. 아유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뭐라고요? 108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래요. 우찬이 한 번 더 쓰려고 그런 거지 일부러? 다 알아 그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쓰고 싶어서 거기다 한 번 더 쓴 거지 연습삼아. 장난 아니야 씨.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곱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어차피 이거 틀린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 1 안 더해서 틀릴 것 같아? 안 그래. 다 틀리는 건 여기서 틀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기출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틀린 애들은 다 여기서 틀린다고. 소인수분해 틀리는 거야. 이거 1 안 더해서 틀린 애들 없다니까요. 왜냐 아니냐 이딴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와요. 4의 세제곱 곱하기 9제곱의 약수의 개수 구해라. 그럼 이런 거 막 우 달려들어가지고 4 곱하기 3은 12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 중에 나와요. 기출시험에 이게 있었거든. 기출학교 학교 시험에. 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네. 그 안 할 것 같아 애들이 좋아해. 알아두시고. 이런 건 초등 배경지식 중학교. 공약수의 개수는 뭐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밑줄 치고 써요. 공약수의 개수는 뭐랑 같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같아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랑 같습니다.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는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시고. 됐고, 여기 너무 쉽게 많이 나왔네.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면, 아까 108이 이거였거든. 소인수분해가 이거였거든. 만약에 108에서 약수, 그냥 약수가 아니고 만약에 홀수, 짝수의 개수 구하래. 약수 중에 짝수 개수 몇 개인지 구하래. 그럼 어떤 애들은 전체 개수 갖고 얼마예요? 3, 4, 12 아니니까, 아, 홀하고 짝은 짝 이렇게 쌍으로 있으니까 반땡, 지 맘대로 막 반땡 이런 애들 있다고요. 아니고 방학 때 이건 오히려 봤죠. 방학 때 책에 있었죠. 만약에 짝수의 개수, 약수 중에 짝수의 개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하나 빼서. 그렇죠. 이거 이제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짝수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2배수 개수 물어보는 거거든요. 2배수.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만약에 2배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요, 소인수분해를 해요. 2배수를 물어봐요. 2를 하나 빼요. 우선. 그리고 나머지 다시 써봐요.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약수를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생기는 약수는 어차피 앞에 뺀의 2를 곱할 거니까 무조건 짝수가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네. 왜요? 네 레벨이가 확신을 갖고 내라고 한 거 아니었어? 어? 아니 너 여기서 약수 하나 대봐. 그래. 자 거기다 2 곱하면 4죠? 그럼 짝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약수를 9를 찾았어. 앞에 있는 2 곱하면 뭐야? 18 아니야. 짝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 되잖아. 하나 빼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응용이, 만약에 이 문제가 2배수가 아니고 3배수, 약수 중에 3배수 개수는 몇 개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하나 빼고 다시 써.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약수는 무조건 3 곱할 거니까 3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복습할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만약에 약수 중에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려고 그랬던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홀수. 그럼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홀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에서 짝수 빼면 돼요. 아까 배웠던. 전체에서 짝수 빼면 홀수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 개수 중에서 짝수 개수 빼내면 홀수 개수 남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전체가 몇 개예요? 4, 3, 12개라며. 근데 아까 짝수가 몇 개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시면 2, 4, 8 아니요. 그럼 남은 4개가 뭐야? 이 4개가 홀수 개수인 거지. 여기까지가 약수의 개수에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미리 문제를 보시면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갖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한 거다 이 얘기죠. 아니요. 자 저기 보시면은 313쪽에 678번 있어. 해봐. 소인수분해 하시면 뭐예요? 이건 했겠죠. 뭐 2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 제곱이야. 이거 못해서 틀렸으면 혓바닥 깨물어야죠. 이거는 요까지 해놓고 홀수 구하래요. 그럼 아까 배운 게 뭐야? 홀수는 어떻게 구해라? 2배수 먼저 구해라. 그럼 2배수는 어떻게 구한다? 2 하나 꺼내고 나머지 써라 이거야. 내가 지금 쓰는 순서도 잘 봐. 2 하나 꺼내고 나머지 써라. 여기 안 썼잖아. 생각을 하시면서 익히라고. 여기가 3 세제곱 5제곱이야. 여기 몇 개야? 4, 3, 12개야. 근데 참고로 전체가 몇 개야? 2, 4, 3, 24개야. 오, 얘는 반땡이네. 반땡. 그래서 스몰 a는 몇 개? 12개야. 그러면 스몰 b는 6배수 구하래요. 6배수. 아, 6배수는 어떻게 해라? 6 빼내고 나머지 써라. 그럼 6 빼내시면은 2 하나 빼고 3 하나 빼는 거니까 남은 게 3제곱 5제곱.
여기 약수 몇 개예요? 3, 3은 9잖아요. 아, 그래서 스몰 b가 3, 3은 9다. 자, 이 정도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 맞춰야 여러분이 홀수 무조건 짝수에서 빼야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네. 그 무조건의 의미가 저렇게 하면 항상 되냐는 소리냐? 그렇다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왜 틀리는 거예요? A가 어떻게 10이에요 근데? 방이 보세요. 자, 경우의 수의 꽃이죠. 아니구나. 도로가 남았구나. 문제를 해봅시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306쪽에 역시나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는 도로망 문제. 찾아보세요, 빨리. 자, A, B, C, D, A, B, C, D, A, B, C, D까지 있습니다. 자, A에서 C까지 가래요. 같은 데는 지나지 말래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려니까 방법은 A에서 C까지 가려면 B를 거쳐 가든가 아니면은 D를 거쳐 가면 되겠죠. 내가 지금 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걸 수학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전문용어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분류야, 이게 분류. 이게 분류. 경우의 수의 핵심이죠. 경우의 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스스로 분류를 할 줄 아냐? 못하냐?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분류가 어려워지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 hen 분류해놓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개? 2개죠. 뭐 B에서 C까지 가는 거 몇 개? 4개예요. 8가지네요. A에서 D까지 가는 거 몇 개? 3개예요. D에서 C까지 몇 개? 3개예요. 얘네들이 곱할 거야, 더할 거야? 더하는 거죠. 왜? 분류했다니까? 이것도 여러분한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거 색칠하기. 교과서에 있는 거는 꼭 해보셔야 되겠고, 자, 색칠하기 문제인데 색칠하기 문제는 나름 좀 순서를 정해드리죠. 여러분이 순서를. 색칠하기는 어떻게 하냐? 색칠을 할 거면은 우선은 첫 번째 뭐부터 하냐?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 인접한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붙은 데가 제일 많은 거.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을 찾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체크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영역을 갖다가 순서를 정하시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 1번에서 한 애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하세요. 한쪽 방향. 그 한쪽 방향은 지가 돌리고 싶은 대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시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그재그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지그재그로 하시면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6번 보세요. 자, 오색으로 칠할 거래요. 인접한 데가 제일 많은 애는 누구예요? 제일 대표 색칠하기 문제죠. 누구야? A가 제일 많아요. 그럼 A를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돌리면서 칠하시라고. 영역의 순서를. 얘는 뭐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게 무난하겠죠. 그래서 영역을 써요. A, B, C, D, E 이거를 쓰라고 나처럼. 썼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오색이라 그랬거든? 근데 뭐 색깔은 안 정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색깔을 스몰 A, B, C, D, E라고 할게. 자, 어떻게 따지냐면 경우의 수를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쓰시고 칠해요. 경우의 수를 쓰고 칠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경우의 수를 세고 칠해이지 아무거나.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B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세요. 몇 가지예요? A 빼고 4가지죠. 붙은 데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4가지. 쓰고 칠해요. 아무거나 4가지 중에. B를 칠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C.
칠할 수 있는 색을 경우의 수를 따져요. A랑 B랑 인접했으니까 스몰 a, 스몰 b랑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3가지. 칠해요. 아무거나 칠해요. D 칠할게요. D. 이번에는 D. 남은 색 중에. C, D 중에. 그 다음에 D형이요. 칠할 수 있는 색이 뭐야? 스몰 a, 스몰 d 빼고 아무거나 칠하면 되죠? 3가지. 아무거나 칠해요. B 칠할게요. B. 마지막으로 E형이요. 스몰 a, 스몰 b 빼고 아무거나 칠하면 되죠. 3가지. 아무거나 칠해요. C. 다 칠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설마 54,333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쉬운 경우의 색칠하기 문제. 우선 쉬운 거 확실히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쉬운 거. 그래서 처음 하시는 것일수록 정확하게 풀이법을 따라가주면 좋은 게, 이거를 알려드린 게, 이게 뭐 하는 걸 알려드린 거냐면 칠하는 영역의 순서 잡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순서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쓰시고 칠하고, 경우의 수 쓰시고 칠하고, 경우의 수 쓰시고 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보다 색칠하기 문제가 많이, 다량의 문제가 다수가 나오지는 않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음번에 과제하시면 얘를 많이 틀리겠죠. 661을 많이 틀리겠죠. 이 와중에 맞추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방학 때 하시는 분들 중에. 넘어가서 우선. 자, 다음은 지불 방법, 지불 금액입니다. 이거는 미리 공부해가지고 약간 약수의 개수 같은 문제야. 미리 공부해서 대표 유형이야. 더 이상 진화되고 어려울 게 없어요. 딱 요만큼만 공부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뭐냐? 지불 방법이랑 우선 지불 금액이랑 말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지불 금액은 내가 낸 돈을 얘기하는 거고, 방법은 말 그대로 그 금액을 어떻게 냈냐 이거야. 쉽게 말하면은 500원을 내더라도 500원짜리 하나를 냈냐, 아니면 100원짜리 5개를 냈냐, 아니면 뭐 100원짜리 3개 내고 50원짜리 4개 냈냐,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 그죠? 우선 저 말 알아들으셔야 되고, 국어적인 의미를, 방법과 금액의 수 알아두셔야 되고,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지불 방법의 수는 구하는 공식이 이미 있어요. 공식 아닌 공식이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공식. 얘는 들어보시면 아마 뭐랑 좀 비슷할 겁니다. 내가 가진 화폐 알죠? 10원, 100원, 50원 이런 화폐. 예? 돈. 그 화폐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요. 약간 뭐랑 비슷해요? 약수의 개수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빼기 1을 하셔야 돼요. 빼기 1을. 이거는 뭐 완전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다 들어봐서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자, 내가 가진 화폐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밑에 예시 보세요. 자,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 3개 있고, 10원짜리 4개 있어요. 자, 100원짜리 2개 있고요, 50원짜리 3개 있고요, 10원짜리 4개 있어요. 그 말은 지불 방법이 몇 가지냐? 생각을 해봐. 야, 100원짜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개 있으니까. 이게 2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만 약간 수정을 하시면 되죠. 100원짜리 하나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지만 빵개 낼 수도 있잖아요.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3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기 1씩 더하는 거죠. 그래서 1씩.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죠. 이건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외워버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된다? 하나씩 더하라고. 3, 4, 5. 대신 뒤에다가 1을 빼야 된다고요. 왜 1을 빼야 되냐?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면은 그거는 돈을 안 낸 거니까, 지불한 게 아니니까 빼라고 이렇게 줘. 빵원은 빼라고. 그래서 빼는 거야. 요 하나는 빵원
빵원 때문에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배경 지식이야. 나는 이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암기하겠다. 그러신 분은 지금 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난 이해고 자식 필요 없다. 시간 외워버리겠다.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다 할 수 있겠죠. 집을 방법이야. 오케이? 집을 방법. 자, 문제는 그럼 여기 집을 방법 뭐야? 식이 3 곱하기 4 곱하기 5 빼기 1이야. 1이야. 빵원 때문에 1 빼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집을 금액이죠. 그럼 집을 금액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느냐? 집을 금액을 따지시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같은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보다 쉽게는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게 집을 금액의 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나눠서 생각하죠. 나눠서. 뭐냐면은 집을 금액의 수가 집을 방법의 수랑 같을 때가 있고요. 안 같을 때가 있어요. 집을 금액의 수가 집을 방법의 수랑 같을 때가 있고 안 같을 때가 있다고. 당연히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쪽이긴 하거든.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걸 허점으로 내신에서는 여러분 더 쉽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쉬운 거긴 하지만. 그러면은 언제가 같고 언제가 안 같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경계를 우선은. 이 경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뉘는 경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뉘는 경계는 뭐다? 우리 방학 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뉘는 경계는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이 같을 때랑 안 같을 때의 차이는 뭘 보고 하는 거다? 자, 요거는 작은 화폐로 작은 화폐 큰 화폐를 만들 수 있으면은 밑으로 가는 거고요. 만들 수 없으면 위로 가는 겁니다.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안 같아. 만들 수 없어? 그러면 둘이 똑같아요. 어차피.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문제 봐봐. 예시로 여기 지금 작은 화폐로 큰 화폐 만들 수 있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냐? 지금 현재? 못 만들지.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불 금액이 지불 방법하고 같아 안 같아? 안 같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기준부터 알아두시고 그럼 안 같을 때 어떻게 구해요? 그걸 배워야죠. 그럼 안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같을 때 밑으로 갔을 때 어떻게 구해요? 이때 지불 방법을 구하는 방법이 지불 금액을 이때 지불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때 지불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찾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갈지를 이걸로 찾아 놓으셔야 이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어서 안 갔지. 그러면은 그때 지불 금액은 어떻게 구하라 그래? 저거를 반대로 저기에 있던 만들 수 있다는 큰 화폐를 갖다가 작은 화폐로 우선 다 바꿔.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5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반대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바꿔주라고.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가 늘어나? 4개가 늘어날 거 아니야. 돈 좀 바꾼다고 생각하시라고. 은행 가서 예를 들어 바꿨어.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가 몇 개가 늘어나? 4개가 늘어나. 그러니까 50원짜리가 몇 개가 돼? 7개가 되는 거죠.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꾸라고. 그리고 나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지불 금액수입니다. 이게 완전 처음 하실 때나 이게 좀 헷갈리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이거 무슨 발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유형의 끝이 이거예요. 심화가 없어요. 심화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게 막 처음 할 때나 뭔 소리요, 씨, 뭐 작은 걸 큰 걸로 바꿨다 말았다, 뭐, 뭔 소리요, 이러는 한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불 금액. 그럼 지불 금액이 지불 방법하고 같을 때, 안 같을 때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로?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보셔야 돼. 그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지불 금액을 어떻게 구한다? 반대로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놓고 지불 방법을 구해라. 그럼 지금 얼마야? 지금 이제 구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뭐야? 이 상황에서 지불 방법을 구하라는 거는 지불 방법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뭐야? 내가 가진 화폐에다가 하나씩 더한 다음에 곱해. 그리고 빵원 하나 빼라고. 39. 이게 답이죠. 그래서. 지불 금액은 39. 됐어요? 이런저런 배경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푸는 게 최상이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되게 심플합니다. 지불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따져서 안 같으면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바꾼 다음에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 옆에 거 해보세요. 왜 더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 더한다고? 이런 씨. 이게 그 덧셈에 더하기가 아니고 이 자식아.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하라고. 쌤, 작은 거에서 큰 거 만드는 거 여러 개에서 딱 한 개만 돼도 지불 금액이랑 지불 금액은 다른 거예요. 여러 개에서 한 개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도 10원에서 50원을 못 만드는데 50원에서 100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50원에서 100원만 만들 수 있어도 저렇게 가능한 거냐고. 네. 네. 옆에 있는 거 해봐. 적용해 보시면 알겠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몇 문제 다 풀어요? 아니,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보시고 잘 풀리면 뭐 쭉쭉 푸실 거고 애매하시면 질문하시고. 이따가 개념 문제 답 쓰는 데는 배운 대로 써야 되는데 필기들 했지. 김우찬이 네. 지불 방법 구하는 방법 뭐예요? 화폐 개수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하고 다를 조건이 뭐예요? 작은 화폐에서 큰 화폐. 보글금시 이따 어떻게 쓸 거야 아무튼. 뭐? 뭐라고 쓸 거야 답에다가? 작은 화폐가 큰 화폐 되는 거.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반으로 써야지. 씨. 그러면 그때 지불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서 지불 방법 개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방법의 수를 구한다까지 딱 얘기하면은 100점. 정확하게 다 배운 대로 다 쓰셔야 된다고. 그 두리뭉실하지 말라고. 두리뭉실, 두리뭉실. 이게 봐. 옆에 거 풀어보면은 이게 지금 배울 때야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게 부재체 개뿔도 없어요. 안 그래요? 자, 쉬운 걸로 이거 하나 할게요. 보세요. 자, 500원짜리 하나 있대요.
100원짜리 5개 있대요. 50원짜리 하나 있대요. 10원짜리 3개 있대요. 자,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불 방법 잘 안 물어봐, 쉬워서. 지불 금액. 그러면은 지불 금액인데 지금 지불 금액이 지불 방법하고 같냐 다르냐를 봐야 돼. 그러면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보면 돼. 얘도 실제로 나처럼 이렇게 써놓고 나처럼 똑같이 표시하시면 돼. 작은 화폐로 큰 화폐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보시면 돼. 여기네, 여기. 그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된다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구하는 방법, 지불 금액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쳤어? 이렇게 찾았잖아. 그럼 반대로 바꾸라고, 반대로. 내가 이 표시한 데를 반대로 바꿔주라고, 돈을, 화폐를. 그럼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주면 100원짜리 몇 개 늘어나는 거야? 5개. 그럼 이게 몇 개 돼요, 이제? 10개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뭘 구한다?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한다. 근데 지불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하나씩 더해서 곱하고 빵원 1을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시 화살표 똑같이 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어렵지 않아요. 자, 과제는 학원에 남아서 하시는 거는 밀린 과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